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식이TV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서 기쁘십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국민, 특히 보수 우파의 민의는 한동훈을 거부하는데 윤석열의 말대로 DJ 노무현을 뽑아줬던 100만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기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던 것처럼 한동훈도 약 63%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당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죠. 민주당이 그래왔듯이 몇 퍼센트로 이길 거다. 그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수치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역시 예상 수치가 딱 들어맞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보수우파의 염원은 한동훈이 아니었는데 윤석열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한동훈을 대통령실에 초청해서 삼겹살을 쳐드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준석이 당대표로 당선이 되자마자 상대 진영의 당대표가 뽑혀서 내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판인데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적장인 문재인이 이 처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시켜서 이준석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과 매우 흡사하다. 아니 똑같다. 쪼라도 며칠 좀 기다렸다가 국민 좀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우파 국민들이 다 싫어하는데 어쨌든 당선이 됐어. 부정선거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러면 좀 며칠 기다렸다가 초대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무튼 한동훈이 현재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이러면서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고 우리 당이 가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겠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을 바퀴벌레로 보고 지 마음대로 조동아리를 나불나불 대고 자빠졌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지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윤석열 한동훈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한 자리 좀 주세요. 이렇게 한 자리 해보겠다라는 정신 넋 빠진 인간들이 마치 한동훈이 윤석열을 탄핵시키려고 작정한 게 아니냐 이런 햇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요. 절대 아니오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저같이 아무런 이해관계 없고 바라는 거 없는 사람들은 그냥 상식과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온갖 조작으로 탄핵시켰던 경험이 있는 윤석열 한동훈의 공작입니다. 자, 한동훈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법을 받겠다고 해서 무슨 윤석열을 들이박은 것이니 떠들어댈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싸우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을 살리려고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한번 보세요. 한동훈이 주장하는 제3자 특검법은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법이 아니라 윤석열의 하수인들인 변협에 맡기겠다라는 건데요. 한동훈의 논리는 변협으로 넘어가 버리면 최상병 특검을 무마시킬 수 있다. 왜? 최상병 특검의 핵심은 로비를 잡아야 하는 건데 로비를 잡는다라는 건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로비스트들이 뭐 바보입니까? 걸리게끔 로비를 해요? 그러니까 로비를 잡으려면 최소한 윤석열 정권의 한을 품은 사람들로 특검을 구성해야 되는데 변협에 맡긴다? 로비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면죄부를 주면서 무마를 시키려는 의도라는 거죠. 정권을 지키겠다는 논리는 맞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동훈이 왜 이런 논리를 펼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박용수 특검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야당만의 추천으로 윤석열 한동훈이 지들 마음대로 국민을 속이고 조작하고 날조하고 마사지하고 이렇게 탄핵 구속을 시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 당시하고 똑같이 야당의 추천으로 특검법이 발의가 된다면 다 죽는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3자 특검법으로 특검이 성공한 사례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법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라는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키기 위한 특검법은 과연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특검법 제정 당시 국회 의석수를 보시면요. 새누리당이 126석으로 제1당, 집권 여당이었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제2당,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7석, 정의당과 무소속은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었으므로 제외할 수 있었겠지만 원내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중 제1당인 새누리당에는 아예 특별검사 추천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요. 쉽게 얘기해서 새누리당은 우린 빠질게. 더불어민주당 니 둘이서 알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탄핵만 시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특검법 같은 경우는 야당이 주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요리할 수 있도록 이 썩어 빠진 새누리당이 일부러 양보를 한 거고요. 당연히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100% 탄핵시키기 위해서 깔맞춤 특검법을 만들어버립니다. 파견 검사의 경우를 보시더라도 5명으로 한다는 기존 규정을 무시하고 무려 20명까지로 대폭 늘려버렸고 파견 공무원 수도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 그 결과 총 122명으로 구성된 박용수 특검팀은 웬만한 지방검찰청 규모를 능가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과 한동훈이 무소불위의 강력한 권한으로 조작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야당 주도로 만들어진 특검법이라는 거죠. 플러스로 여당이고 야당이고 뭐 싹 다 그냥 같은 팀이 돼버리니까 어느 세력의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달렸던 거예요. 자, 특검법 제정 당시 제1당이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전적으로 일임했다는 것은 두 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을 해서 특검과 야당이 합심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마음대로 조져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탄핵 구속을 시켜라. 라는 사인을 준 것과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우상호, 국민의당의 원내대표는 박지원, 이들은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수적하고 상관없죠. 밀어줬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다 원팀이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숫자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빛의 속도로 국회 표결을 밀어붙였고요. 이를 가능하게 해준 정신나간 놈들이 바로 제1야당이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정진석, 현재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윤석열의 오른팔 노릇을 하고 자빠진 놈이죠. 그리고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선동, 이 두 놈이 주도를 해서 야당의 추천권을 넘겨줬던 겁니다. 특히 권선동 이놈은 박 대통령 좀 탄핵시켜달라고 울고 짜고 했던 인간으로서 국회 법까지 어겼던 놈이죠.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선동은 정상적이라면 국회법 제131조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1당이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야당과 원팀이니까.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내각제를 가서 끝까지 국민 눈치 안 보고 뜯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심지어 정진석 이자는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딴 말을 해요. 국회의원 개개인의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게 옳다고 주장을 했고,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일사불란한 당론 채택 대신에 의원 각자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결정을 하면서 결국 집권 여당의 원내 지도부가 스스로 탄핵의 걸림돌들을 싹 다 제거해주면서 탄핵 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불참 1표로 손쉽게 통과가 되었던 겁니다. 불참은 아마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92일 만인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해버리죠. 한마디로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 현직 대통령 탄핵은 특검 출범 3개월 10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던 거예요.
자, 민노총 핵심 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윤석열은 반드시 수사팀장으로 임명해라 이런 지령을 내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특검 수사 4팀장으로 윤석열, 오른팔 한동훈, 김영철, 강백신, 박주성 등의 수사팀으로 꾸려진 이 특검팀은 온갖 조작 날조로 10원 하나 먹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 등으로 엮어서 구속을 시키고 전 재산을 몰수시키고 보수인사 1000여 명을 소환, 200여 명을 감옥에 가두는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자, 이렇듯 보수우파의 대통령을 끄집어 내리고 구속을 시키고 보수를 괴멸시킨 윤석열, 한동훈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한놈은 법무장관을 역임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말아먹고 또다시 당대표가 되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과거는 뭐 문재인 사냥개든 뭐든 그렇다 치더라도 보수의 대통령, 보수 우파의 국민들의 염원을 단 1%라도 하는 척을 해야 되는데 조동아리로만 나불나불 됐지 문재인 정부의 그 어떤 인간이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까? 되려 보수파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만 감옥에 쳐놓고 기소하고 압박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대통령실이라든지 관료들의 임명, 등용을 보시면 싹 다 뭐 김한길을 비롯한 좌파들로 그냥 싹, 자,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럴 거면 정권 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두 놈은 자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갈라설 수 없는 관계, 즉 범죄 공동체로서 좋던 싫던 함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이죠. 지금 한동훈이 제3자 특검법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윤석열의 탄핵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 지도 골로 가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자기가 야당의 추천으로 현직 대통령과 보수를 괴멸시키고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자신들도 당할까봐 제3자 추천 방식을 통해서 빠져나가겠다라는 꼼수를 부리고 자빠진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동훈의 조동아리는 정말 청산유수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요. 마치 원칙을 말하는 것 같지만 원칙은 맞아요. 하지만 한꺼풀을 딱 벗겨보면 지금까지 한동훈이 주장하는 원칙, 즉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반대로 야당이 주도해서 추천을 하게 된다면 혹시나 자신들이 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야당 주도로 이루어진 특검이기 때문에, 또 특검법이기 때문에 골로 갔잖아요. 보수 인사들이 한동훈, 윤석열 손에 의해서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놈들이다 보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봐 반 윤석열, 반 한동훈, 즉 윤석열, 한동훈을 때려잡겠다라는 제2의 윤석열, 한동훈 같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박근혜 대통령 꼴이 날까봐 두려운 나머지 이런 대머리통을 굴리고 자빠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도 저는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저는 사제인보다 국힘 더 싫어요. 만약에 이놈의 새끼들 가서 개판 치면은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바꿔버려. 전부. 탄핵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힘이 17만이에요. 그러면 국힘에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국힘을 없는 겁니다. 국힘을 없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당을. 이름도 바꿔버려요.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제가 국힘에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던 분들이 국힘의 당원으로 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당을 바꿔버리자니까.